두려움 앞에 선 우리,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기보단 진심을 꺼내는 용기, 도망치기보단 마주하는 용기,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용기. 당신이 진짜 원하는 답은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할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문 지식을 쌓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지혜는 삶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해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들어도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용감한 사람은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넬선 맨델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작할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뎠죠. 바로 그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또한 크고 웅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용기는 필요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안하고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하죠. 두 번째로, 지혜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순간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예요.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운명처럼 여깁니다. 타고나는 것이라거나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지혜는 살아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아픔, 부끄러운 선택, 한밤의 후회와 낮의 무기력. 그 속을 지나오며 우리는 조금씩 깨닫는 법을 배웁니다. 지혜는 책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려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때 너는 참 용기 냈었어. 크게 옳았어.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무언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사랑의 끝도, 실패의 깊이도, 외로움의 무게도, 그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해 본 사람만이 지혜에 도달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삶을 흐릿하게 살아갑니다. 누구 눈치나 보며 적당히 맞추고 갈등을 피하고 말을 아껴가며 늘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엔 언제나 말하지 못한 진심이 울고 있습니다. 용기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힘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택하는 힘이고요. 거절할 줄 아는 단단함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그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자기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고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고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 작은 용기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깊이가 생기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기를 내기 어려워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나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이에요. 상처를 피하려 하면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아끼고 다칠까봐 사랑을 미루고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안 하죠. 하지만 인생은 결국 상처받은 만큼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상처 속에만 담긴 배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선. 이 모든 건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에 담긴 의미를 볼 줄 압니다. 그때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이런 내가 되었지. 용기 내어 상처를 껴안은 사람만이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침묵도 귀하게 여깁니다. 말보다 표정을 읽고 이기기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고유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도 중심을 잡을 줄 알고 다른 이의 감정을 얕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을 묵묵히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일,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정답이 아닌 깊은 이해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감정을,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깊이. 그 깊이에 도달하려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를 기를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거대한 용기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작은 용기부터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상의 작은 도전들. 평소 하지 않던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끔은 늘 가던 길 대신 낯선 길로 걸어보세요. 익숙한 메뉴 대신 처음 보는 음식을 주문해보고 스쳐 지나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보세요. 두 번째 단계 불편한 대화하기. 피하고 싶었던 대화들을 해보세요. 친구와의 오해를 풀어보거나 가족에게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장에서 의견을 당당히 말해보는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늘 해보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재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 그 자체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학습의 기회, 겸손함, 그리고 진정한 성장을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실패해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용기를 통해 지혜를 얻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갈릴레이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천동설에 반대하여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탄압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죠. 그 덕분에 인류는 우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작은 용기였지만 그것이 미국 민권운동의 불씨가 되었어요. 하지만 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만 용기를 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들 모두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많은 순간에서 용기를 보였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부터는 자신의 작은 용기들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용기는 단순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그 선택이 어렵고 복잡할 때 말이죠. 용기란 잘 지낸 척 웃는 대신 혼자 울 수 있는 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 순간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참 잘 버텨왔다는 것을.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기란 시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로워질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후회할 건 시도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한 걸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책에서도 어떤 조언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지혜가 됩니다. 용기를 내는 순간은 대부분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완벽한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용기의 씨앗은 있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지혜라는 이름의 나무로 자라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 줄 겁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면 어떤 선물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물, 진정한 자신감. 용기를 통해 얻는 자신감은 남들의 인정이나 외부적 성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 선물, 깊은 인간관계. 용기를 내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세 번째 선물, 풍부한 경험. 용기 있게 살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하는 후회 대신 그래도 시도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살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책에서 읽을 수 없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들을 말이에요. 용기를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함보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을 유지해요. 둘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요.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용기 있는 소통도 중요합니다. 많은 갈등과 오해는 진솔한 소통의 부족에서 시작되거든요. 진실을 말할 용기.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소통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용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는 용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들을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문제를 회피할 때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할 때 찾아와요. 감정을 표현할 용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일상 속 작은 용기들. 거창한 용기만이 진짜 용기는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용기.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쑥스럽거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예요. 꿈을 말하는 용기.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경우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꿈을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더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기를 내기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없어서 용감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생기고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젊을 때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는 경험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라는 절박함이 생겨요. 이것이 오히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20대든 60대든 용기를 낼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용기와 신중함의 균형에서 나와요. 계산된 위험 감수.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위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위험은 그렇지 않아요. 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의 중요성. 같은 행동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준비와 실행의 균형.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덤비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직감과 이성의 조화.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직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직감과 이성적 판단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 행동하면 놀라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성공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요. 실패도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이런 실패는 견딜 수 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는 교훈을 얻게 되죠. 용기가 기회를 만듭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더 큰 책임을 주거든요.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됩니다. 마치 물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장처럼 말이에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용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용기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라면 부모에게 어떤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부모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말이에요. 또한 아이가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시도한 용기를 격려해 주세요. 결과는 아쉽지만 도전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녀의 용기.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의 용기, 부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의 용기, 부모의 실수를 사랑으로 지적할 때의 용기 등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세대 간의 이해. 각 세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용기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용기입니다. 모든 용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용기와 무모한 용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건강한 용기의 특징. 신중한 고려 후에 내리는 결정.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려하는 선택.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은 범위 내의 도전. 성장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의 용기. 무모한 용기의 특징. 충동적이고 계획성 없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 단순한 스릴이나 자극을 위한 도전. 가치관과 맞지 않는 방향의 용기.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용기를 내되 현명한 용기를 내는 것이죠. 인생에는 용기가 더 필요한 시기와 상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리듬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는 용기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발휘해야 해요. 반면에 안정과 깊이가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발전시켜야 할 때는 성급한 변화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큰 도전 후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무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소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용기를 내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실행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말이에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나요?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세요. 새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할 수 있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점점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용기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도전을 헤쳐왔잖아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까지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용기를 내자. 혹시 지금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건 지혜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용기를 믿으세요. 지혜는 겁내지 않고 살아낸 사람에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란에는 여러분만의 작은 용기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이 지혜로 변해 가기를, 그리고 그 지혜가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